함정. 미국이 필요한 게 함정이잖아, 함정. 그렇죠. 군사 목적의 함정 이런 것들. 함정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뭐 몇백억, 몇 천억은 들 것 같아요. 네. 일단 몇 천억 기본 사이즈고 수조 원까지도 듭니다. 와. 그러니까 기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이거 선박을 수주하고 돈을 받는 구조를 보면 아파트 분양하고 똑같아요. 계약금 받고 몇 년에 걸쳐서 건조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금 받고 나중에 잔금 받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MRO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MRO요? MRO 우리말로 하면 유보정. 유지, 보수, 정비. 예, 영어 앞글자 따면 MRO인데 우리말로 유보정. 삼선이고 선박이고 한 번 만드는데 한 7, 8년 정도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온 거는 또 1, 2년 쓰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최소한 한 2, 30년 정도는 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랑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때까지 그럼 잘 쓰려면 반드시 무로. 유보정. 이거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수요예요. 우리가 자동차 정비 매년 받듯이. 네. 아, 자동차에 비하면 AS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업체가 이 입찰 자격을 몇몇 업체가 취득을 했고 네. 실제로 2024년 작년 7월에 여기에 입찰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1급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죠? 맞아요. 네. 예. 배 만드는 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일 수 있는데 이런 MRO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기가 빠를 수 있으니까 이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이 시장도 2029년까지 무려 85조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것 같아요. 규모가 그냥 그렇습니다. 남다르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함을 수리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적국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되죠. 가장 강력하게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 군사 안보예요. 네. 그래서 아무에게나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정비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효자 노릇을 할 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선박 공식 AS 센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돈선체크 김도훈 기자가 MRO 산업의 핵심 지역 중 하나, 바로 거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이 보이고 돈이 흐르는 핫플레이스와 핫 아이템을 찾아가는 돈선 체크. 제가 이번 주 나온 곳은 경남 거제 조선소입니다. 최근 K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불악의 터널을 뚫고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 해군 군함 정비 유지 보수 사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제 조선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970년대 거제의 조선소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거제에서는 동네 개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유명한 얘기죠. 그럼 강아지 탈을 쓰고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만큼 조선업이 호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K조선은 깊은 침체에 빠졌고 거제 역시 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제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활의 조짐, 그 첫 번째 단서는 지역 상권의 변화인데요. 저와 함께 거제의 골목골목을 함께 둘러보시죠. 수제 꼬치구이, 갈비찜이 많네요. 마라탕집도 있고 돼지고기집. 벌써부터 이렇게 저녁 때가 되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먹고 시작해야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렇죠. 현재 시각 오후 6시 반인데요. 이제 퇴근을 마친 조선소 직원들이 이렇게 3사 모여 저녁 회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거제의 인구는 약 24만 명인데요. 그중 상당수가 조선소에서 일하거나 그 가족들입니다. 도시 전체가 배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길거리에서도 조선소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또 회식하는 분들이 계시네. 조선소 노동자분들로 안에 거의 꽉 차 보이는데요.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어쩌다 보니 저도 회식을 하게 됐는데요. 아니 그냥 불쑥 회식하시는 데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한가운데를 또 차지하셨어요. 대단스럽습니다. 네. 누가 기자인지 누가 기술자인지 모르겠어요. 김동훈 기자님 이직하신 거 아니죠? 네. 배를 채웠으니 막간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MRO 사업 따는 이후로는 변화가 있다면? MRO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일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우리 회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생기고 직원들도 사기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대가가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직원들한테 마음속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거제의 변화, 상인들도 실감하고 있을까요? 초저녁부터인데 엄청 바쁘시네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 14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2, 3년 전 불황 때보다는 지금 한 20%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거제의 조선소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니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드는데요. 우와. 조선소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근로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선체 물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해양으로든지 안전으로든지 지원 확인을 가 있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뭐 일감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일을 하니까 능률도 더 옛날보다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표정도 되게 밝아 보이시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MRO 프로젝트 어쩌다 한국의 조선소가 따내게 된 걸까요? 사실상 미국의 어떤 배들은 거의 선령이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리가 필요한 건데 사실 미국에서 전체적인 수용이 못하다 보니까 저희 혈맹 관계인 한국 찾은 거고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MRO 수리를 한 척을 했고요. 사실 처음에 계약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수리하는 도중에 추가적인 그런 문제사항을 저희가 발견한 겁니다. 이 배를 들어올렸을 때 그 표면에 260곳의 어떤 그 표면 부식이 발생했었습니다. 미국 측과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했고 안정적으로 260여 곳을 저희가 표면 처리를 완료하였고 이 처음 들어왔을 때 모습, 나갔을 때 모습은 이제 현격하게 차이 나는 그런 비교적인 그런 결과를 제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 거의 3배가 됐죠? 이거는 새 배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3월 10일 날 이제 순조롭게 인도를 하고 성공적으로 인도했다는 미국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총 2척을 했습니다. 좀 기대되거나 예상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미 수송사령부가 아니라 미국의 일단 전투함까지도 저희가 충분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이 군함을 해외에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K조선이 미 해군 함정 건조에도 협력하게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의 또 다른 조선소죠. 삼성중공업 또한 친환경 선박과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거제의 조선사들은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작은 어촌이었던 거제가 오늘날 글로벌 조선업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기회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미 군함 MRO 사업을 시작으로 함정 건조까지 확장되는 한미 협력과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전략까지 K조선업의 새로운 항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돈선체크 김도훈입니다.
아 뭔가 거제로 인해서 달아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따뜻해졌어요. 예, 이분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네. 이제 뭐 내수 침체다, 뭐 수출 둔화다 해서 늘 안 좋은 소식만 듣다가 네. 활력이 넘치는 소식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이 저희까지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고 맡길만 한데 잘 만드는데 미국이 아직까지는 MRO 무로 그러니까 수리만 맡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미국의 배를 새로 건조하는 일도 혹시 생기게 될까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존슨법이라고 하는 192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인데 네. 미국에서 운항을 하려면 미국에서 건조된 배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고민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주를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건 지금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소리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와가지고 자동차 공장 짓듯이 너희들이 조선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시설도 와가지고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아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근데 거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전문 인력들. 지금 사실은 미국이 조선 관련 업종에서는 싹 그냥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네. 한 명도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 용접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요. 네. 와가지고 기술 가르쳐줘, 시설 만들어줘. 대신에 우리가 배 꾸준하게 주문해 줄게. 과연 이게 득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는 미국이 그렇게 크게 원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뭐 관세, 뭐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협상 카드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거를 굉장히 이 외교적으로 잘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잘만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그 규제 좀 풀어줘라.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기술 어느 정도는 가가지고 만들어줄게. 이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이 정책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이 삼강 유명한 이 조선업체 이 세 곳도 현재 발빠르게 굉장히 지금 자체적으로 다양한 전략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우리 조선업계의 미래는 그래도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선업계의 미래가 밝다면 조선주의 미래도 밝아지는 겁니까? 밝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어, 너무 좀 저렴합니다. 500원? 네. 혹시 걱정하는 게 야 그러면 조선 관련된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할까라고 하다가 이익이 실현되는 건 상당히 더디거나 아니면 이미 기대감에 확 올라가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아, 네네. 조심해야 되는군요. 괜히 지금 저는 이제 우리 하란버피 미국 네. 장 때문에 부들부들하다가 빼가지고 여기다 확 넣었다가 또 한 7, 8년 조선업 사이클에 묶여서 그걸 지금 몸소 굉장히 불안한 경험할까 봐. 조선은 지금 상승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막 온몸이 다 바빠졌어요. 온몸이 다 바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우리 두 앵커님이 조금 늦은 건 늦은 거예요. 네네네. 이 관련한 조선 관련해서 맨날 늦죠. 이 곽강을 받는 업체들이 네? 올 연초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 뛰었냐? 네. 10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네. 우리 업체들이 각광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K조선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선 체크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뜨거운 이슈 단통법 폐지와 통신 3사의 경쟁을 다루시는 거 봤는데요. 통신사 간 경쟁도 치열하지만 결국은 진짜 전쟁은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제 스마트폰 안에 무슨 일이 발생되고 있나요? 언제부턴가 스마트폰의 개발이 좀 비슷비슷해지고 있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6화음 개발됐다, 뭐 64화음 개발됐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깜짝깜짝 놀랐었잖아요. 네네. 카메라 웃으시는 거 보니까는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16화음 얘기하는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죠. 네. 카메라 화질도 개발됐을 때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요즘 개발되는 거 보면 그게 그거 같고 뭐가 더 나아졌나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체감하는 것도 좀 떨어진 것 같다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느끼기에 어느 순간보다 변화가 없어요.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긴 한데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기술이 뭐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뭐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은 안 되는데. 글쎄요, 저도 예, 주식창 봐야 돼가지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이언맨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네. 네, 거기 아이언맨에 나오는 비서, AI 비서 자비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네. 자비스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해주는데요. AI가 더욱 진화하면서 자비스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이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도 헬멧 쓰고 뭐 비행기 예매해줘, 뭐 미팅 시간까지 이동 시간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막 찾아서 했던 일을 AI 비서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아, 명령만 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 그래도 스마트폰 없이 사는 건 좀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의 진화는 정말 멈췄을까?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미래는 무엇이 될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을요? 저희 돈선 체크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약 20년간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스마트폰. 수많은 글로벌 IT 리더들은 스마트폰의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스마트 환경이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한다고 내다봤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AI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컴퓨팅 디바이스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미래에는 스마트폰 없이 뉴럴링크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스마트폰 시대를 그리 길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예측은 현실이 될까요?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누구신가요? 1004-7942 여러분도 아시죠? 삐삐 세대로서 궁금해집니다. 스마트폰도 추억 속으로 조만간 사라지게 될까요? 글로벌 디지털 트렌드에서도 미국 뉴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빠리빠리. 의심이 되는데 삐삐 세대셨군요. 예. 맞습니다. 딱 걸리셨네요. 와, 뉴욕 거리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보였습니다. 저기 뉴욕까지 진짜 가셨네요. 아직 몰라요. 자료 화면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갔네요. 진짜 와. 가셨어. 스마트폰이 지속될 수 있을지 보려면 우선 스마트폰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산성 언팩 행사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도 너무 무척 시끄럽고 주변을 보시면요. 매우 인파가 붐비는 모습입니다. Hello, we are from Korea Broadcasting Company. Can I ask you something? To find out the new devices from Samsung and write about them. New Galaxy event. I'm from Texas, Dallas, Texas, and I'm here to see the latest fold technology. You know, I'm a fold lover, so I'd want to see that. 발표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갓을 쓰고 오셨는데 갓은 쓰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K-pop 데몬 헌터즈라는 그 영화에서도 사자보이즈들이 이제 갓을 쓰고 나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기대되는 뭐 기술 그런 게 있나요? 폴드랑 플립 갓 자체가 무게도 굉장히 내려왔다고 하고 두께도 되게 얇아졌다고 하기도 하고 휴대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길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 포인트죠. 얇다. 예. 이번에 공개된 삼성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 전작과 달라진 얇아진 두께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신제품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다는데 한번 저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많은 참. 분들이 진짜 관심이 많으시군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신제품을 또 체험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신제품에 대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내일 이 초록색 집에 이사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화면이 보여지죠. 그런데 어떤 의자를 이 집에 할지가 좀 고민인데 한번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왼쪽의 4가지 의자 중에서 나무색 프레임에 라탄 자임이 있는 두 번째 의자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탄 의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네요. 방금 그 음성이 AI 음성이었던 거예요? AI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실 예정인데 흰 티를 입고 가는 게 좋을까? 초록색 티를 입고 가는 게 좋을까? 오늘은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초록색 티셔츠를,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다면 흰색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액세서리나 다른 아이템들과 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뉴욕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요. 어떤 비행기 편이 있는지 한번 추천을 받아볼까요? 7월 14일 출발, 7월 21일 귀국 기준으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에어캐나다 아시아나 항공 2회 경유 626달러. 뉴욕에 가면 어떤 맛집을 좀 추천해 줄래? 뉴욕에는 정말 다양한 맛집들이 많습니다.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뉴욕에 가서 꼭 가야 하는 장소도 추천해 줘. 예전에는 여행 일정 짤 때 열심히 검색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G 플립 7과 함께 여행 일정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짤 수도 있겠네요. couple of years, the introduction of AI, circle to search into our phones is already blowing my mind. So I can't imagine what's next. But I love the idea that it's Galaxy is your AI companion in your pocket, and I think we'll start to see more and more of that. So more ways that AI makes individuals' lives easier. I just discovered it. It's crazy. It's like a personal assistant 24/7. So I love it. I really love it. 그럼 과연 스마트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이 스마트폰이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고, 또 그러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폼팩터들이 컴패니언 형태로 같이 어우러져서 이코시스템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AI에 만나 가능성이 보다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AI와 함께 우리의 일상에 보다 밀접해질지 아니면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사라진다 했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네요, 아직. 네, 죽지 않았어요. 근데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이 좀 정체돼 있다는 느낌이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고 나니까 AI랑 접목이 되면서 더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가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소감 어떠십니까?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질문했었던 것도 얘가 기억해서 함께 더 보다 경험을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원래 초록색 좋아하잖아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엔 뭐 취향도 반영하고 기호도 반영해서 추천도 해주고 대화 상대도 되어주고. 그렇죠. 이야, 네, 오늘 저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스마트폰을 위주로 살펴봤는데 스마트폰계 양대 산맥, 애플은 어떤가요? 사실 애플은 AI를 탑재한 시리를 좀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외신을 통해서 좀 들려오는 소식을 좀 접해봤더니 애플이 오픈 AI와 그리고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시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외신발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좀 폐쇄적인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네. 수직 통합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 AI 기술 개발이 애플의 정신까지 바꾸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폰만의 또 저력이 있으니까 과연 AI와 만나서 어떤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게 될지 그것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역시 AI거든요. 삼성이 작년부터 세계 최초의 AI 폰이다. 이걸 필두로 해서 제대로 이제 딱 AI 시대를 공략했는데 반면에 애플이 AI 시대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사고 있어요. 왜 그럼 애플은 제대로 AI에 적응 못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애플이 가지고 왔던 가장 그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정보 보호 이거였거든요. 우린 뚫리지 않는다 이거였는데
AI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활발한 활동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줘라고 하면 그 명령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LLM을 거쳐서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 자체도 애플은 암호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번에 나올 거를 한 번 갈 때 암호화, 주고 다시 올 때도 또 암호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의 약간 시간 딜레이도 있고 기술적으로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원하는 타임에 맞춰서 AI 모델을 제대로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AI 시대에 딱 접어든다. 그러면 지금과는 다르게 애플이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